조금 전 오전 7시 49분에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호우경보 변경에 의한 발표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26일 7시 40분 포천시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가 되었고요. TV,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내가 있는 지역의 기상 상황 계속해서 알아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하지 않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리거나 침수 위험에 있는 지역에는 접근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침수 지역이나 산간, 계곡 등 위험 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공사장, 정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 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 비닐하우스 결박, 과수 지주시설 고정 등 미리 대비하고 농사와 관련된 작업 등 야외 활동하지 않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자 10월 12구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현재까지 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이 됐습니다. 참사가 일어나고 269일을 기다려온 유가족분들 또다시 눈물의 기자회견 열었는데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 고 박가영 씨의 어머니 최선미 씨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박가영 엄마입니다. 네. 자, 어제 탄핵이 기각이 됐습니다. 어제 심경이 네. 어떠셨습니까? 너무나 참담하죠. 어제부로 저희는 이제 사법이 죽었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방청을 하셨습니까? 유가족분들 함께? 네, 헌재에서는 못하고 네. 인근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뭐 기자회견도 가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 뭐 지금 보수 단체가 나타나서 뭐 네.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일부 유가족들 실신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괜찮은가요 지금은? 세 분이 병원에 실려가셨었는데 두 분은 안정을 찾아서 지금 퇴원하셨고 네. 한 분은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가족분들이 헌재에 직접 편지까지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써서 호소를 하신 겁니까? 참사 당일 정부가 부재했다는 거에 대한 저희가 내용을 적었고 네. 이상민 장관이 왜 탄핵이 되어야 되는지 이상민 장관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이 참사가 얼마나 더 큰 일이 되었는지를 알리는 편지를 썼었습니다. 지금 이상민 장관은 기각이 되자마자 직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십니까? 너무 가식적으로 보여지죠. 저희 참사 나는 날 골든타임이 끝났다고 해서 예. 자기가 그 장소에 와도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집에서 80분간 운전기사를 기다렸다라는 아주 거침없이 그렇게 말을 해댔거든요. 네. 그런 사람이 지금에 와서 수해 지역을 방문해서 수해민들을 돌아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가식적이고 네. 이제 보여지는 사진에 이렇게 보면 논에 가서 수재민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진들이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예. 그림 너무 좋게 나오는 것만 생각하고 논은 항상 물이 가득 차여 있거든요. 네. 그곳이 수해 지역이 아니거든요. 아하. 정말 수해민들을 만나서 손을 잡고 정말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야 되는데 논 한가운데 가가지고 사진 찍고 수해 지역에 왔다라는 너무 가식적인 표현이 그 가식적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정신 못 차렸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통령실하고 여당에서는 이 탄핵 자체가 맞지 않다. 야당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거든요. 유가족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세월호 참사나 대구 지하철 참사나 이런 다른 참사들은 예. 1차적인 가해자들이 있었어요. 운수 회사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방화범이 있었는데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1차 가해자가 행정부거든요. 네. 자신들의 가호가 인정을 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감출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은 은폐할 수밖에 없는 자기네 잘못이 드러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게 저희들한테는 보여지고 국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 아직까지 유가족하고 대화를 하지 않았죠? 우리 국민분들이 많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뭐냐면 저희는 박희영과 면담을 요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용산 국민들에게 얼마나 위협적인지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유지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심정들 저희가 대변하고 저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퇴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람과 면담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 범죄자와 저희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면담을 요구하려고 저희가 그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지난 2월에 서울광장 분향소 설치 부분 서울시에서 지금 분향소 이전 요구를 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개고장은 날라올 수 있고 언제든지 강제 철거는 할 수 있다라는 위협적인 상황은 여전하고요. 저희는 서울시에서는 추모 공간을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저희들에게 추모 공간을 이야기한 적도 없고 저희는 추모 공간을 얻기 위해서 서울시에 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특별법을 통해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서 저희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이렇게 이 참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참사가 더 이상 다른 참사로 이어지지 않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청에 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가 국한되어서 얘기하는 추모 공간 이야기는 저희랑 맞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로 참사 발생한 지 270일째인데요. 유가족들의 바람은 철저한 진상규명 맞죠? 그렇죠. 그게 가장 지금 중요하다. 아직 규명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진상규명이 돼야만 재발방지 대책이 나오는데 진상규명이 안 되고 이렇게 자꾸 은폐만 되고 자꾸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송 참사 같은 행정 참사가 또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희가 두려워했던 게 이런 행정적인 행정의 그 정부의 부재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참사가 또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희가 8개월 동안 계속 주장을 했는데 또 일어났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 참사가 기간이 점점 짧아지면서 더 많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서 뭐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백 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 건가요? 그날 왜 예방하지 못하고 질서 유지를 못했는지, 그날은 왜 경찰은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았었는지, 그리고 마약 경찰이 50명이나 나왔었어 마약 단속을 했다는데 그 사람들은 그 참사 그 시간에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저희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참사 이후에 우리 아이들에게 명예롭지 못하게 그 다음에 그 수습 과정에서도 아이들의 존엄을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들을 왜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알고 싶어서 그런 부분은 국정조사나 특수본수사에 전혀 밝혀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밝혀야 진상규명에 후보가 되고 첫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야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전달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하고 있거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특별법이 정말 우리 유가족과 우리 희생자들을 위한 사실 법이 아니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그 자리에 있던 생존자 목격자들 우리 청년들을 위한 법입니다. 우리 이 특별법은 우리 희생자들이 혜택을 받는 법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기 때문에 만들어야겠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특별법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개정이 꼭 다 같이 촉구해서 개정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고 박가영 씨의 어머니 최선미 씨와 함께했습니다.